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의 저작거리 후미진 곳에는 아란이라는 18살의 거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차림의 더러운 몰골이었으나 그 얼굴만은 맑은 난초처럼 청초한 미모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비루했고 멸시와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얼굴 위로 그들의 운명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질병, 배신, 죽음의 형상을 띤 그 섬뜩한 그림자들 때문에 아란의 아름다운 눈은 세상의 모든 소란과 무관한 듯 고독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란이 저작거리에 웅크린 그림자처럼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권세가들만이 얼굴을 맡길 수 있다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인 청원. 대감이 수많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원 대감은 아란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무심히 지나치려 했으나 문득 아란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온몸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여염집의 거지 처녀에게서 천하를 다스릴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고귀한 관상을 읽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원 대감은 자신의 수십 년 경험과 지혜를 부정할 수 없어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황제의 관상이로구나. 관상가의 놀란 외마디가 시끄러운 저작거리에 숨겨진 운명을 폭로했습니다. 청원 대감은 경악 속에서도 관상가의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란의 고귀한 관상 뒤편으로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피로 물든 칼날이 번뜩이는 불길한 그림자였습니다. 청원은 아란의 황제의 운명이 찬란한 축복만이 아닌 비극적인 원한과 위험천만한 숙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관상가는 황제의 운명과 피 묻은 칼날의 저주가 충돌하는 이중적인 그림자가 아란의 삶을 파멸로 이끌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란에게 금지된 능력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비밀스러운 경고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를 순찰하던 사헌부 감찰 강무가 아란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강무는 강직하고 예리한 성정을 지녔으며 3년 전 억울하게 옥사한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강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고독한 얼굴 위로 불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날의 형상이 뒤섞인 지독히도 슬프고 위험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는 강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지막 암호와 일치했습니다. 아란은 이 그림자가 강무를 파멸로 이끌 운명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제의 운명을 지닌 소녀와 복수의 숙명을 지닌 감찰의 길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 감찰의 슬픈 그림자를 본 후 아란은 두려움 속에서 저작거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원 대감이 아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청원은 아란에게 황제의 관상과 불길한 그림자의 비밀을 해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녀야,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천하를 밝힐 지혜이다. 내 집으로 들어와 관상학을 배우고 내 운명을 함께 찾아보자. 청원은 아란에게 안전한 거처와 글 공부를 약속했습니다. 아란은 고민 끝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지 처녀의 운명이 조정 최고 관상가의 지적인 동맹으로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란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추적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라는 청원 대감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청원의 서고에서 관상학과 천문학을 탐독하며 자신의 능력을 체계화했습니다. 아라는 관상학의 지혜로 자신의 관상에 깊이 파묻힌 비밀을 추론했습니다. 황제의 관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몰락한 왕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고귀한 혈통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아라는 천한거지 처녀가 아니라 왕족의 피를 이은 고귀한 후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청원대감은 아란의 고귀한 신분이 더 큰 위험을 부를까 우려하며 이 비밀을 함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란은 청원대감의 서고에서 관상학을 익히며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강무 감찰이 사건의 다음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청원대감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아라는 강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강무의 얼굴 위로 이전보다 더욱 짙고 선명한 독사의 그림자가 휘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라는 이 그림자가 강무의 다음 목표였던 조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강무에게 다가가 절규했습니다. 감찰날이 절대로 다음 발걸음을 떼시면 안 됩니다. 독사의 그림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미친 듯한 경고를 외면하려 했으나 정찬판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말을 믿고 조력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무가 만나기로 했던 조력자는 천둥에게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강무의 극적인 개입으로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초월적인 능력이 진실임을 확신하고 경악했습니다. 강무 감찰은 아란의 초월적인 능력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했습니다. 강무는 이성적인 추리와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란의 예언을 단서로 삼아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아란은 강무에게서 아버지의 암호와 일치하는 불타는 서책의 그림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란과 강무는 능력과 지혜를 결합하여 조정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의정 민대감을 흑막으로 지목했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비범한 지혜와 고독한 눈빛에 깊은 연모를 느꼈고 아란은 강무의 강직한 정의에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강무 감찰은 아란의 초월적인 지혜와 고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에 깊은 연모를 느꼈습니다. 아란 역시 강무의 강직한 정의와 아버지의 원한을 풀려는 슬픈 숙명의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청원대감의 서고에서 밤늦도록 진실을 추적하던 두 사람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뜨거운 반려의 감정을 키웠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낭자, 멸시와 고독 속에서 살아온 당신의 삶을 내가 끝내주겠소. 당신의 운명과 나의 복수를 함께 걸겠소. 아란은 천한거지 처녀였지만 고귀한 감찰의 맹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제의 관상과 피 묻은 칼날의 슬픈 운명을 지닌 두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 운명적인 동맹을 굳건히 맹세했습니다. 강무 감찰은 아란 낭자의 능력을 증명한 후 아버지의 원한이 영의정 민대감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분노를 억누르며 민대감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아란은 강무의 요청으로 민대감의 관상을 확인하러 최상류층의 연회장에 위장하여 잠입했습니다. 민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아란의 그림자를 보는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대감의 얼굴 뒤로 수천 마리의 독사가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하고
끔찍한 독사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독사의 비늘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이었으니 아라는 경악했습니다. 이 독사의 그림자는 민대감의 탐욕이 국가적인 재앙을 부를 파멸적인 운명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운명을 넘어 나라의 운명까지 읽게 된 것입니다. 아란 낭자는 민 대감의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가 국가적 재앙을 부를 파멸적인 운명임을 강무 감찰에게 알렸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예언이 곧 자신의 복수의 숙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대감의 악행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인 사라진 장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아라는 강무에게서 보았던 불타는 서책의 그림자와 민대감의 독사 그림자를 결합했습니다. 강무는 아버지가 옥중에서 남긴 마지막 암호, 모든 진실은 사라진 장부에 있노라를 아란에게 공유했습니다. 아란은 독사의 그림자 속에 잠시 비치는 낡은 사당과 대나무 숲의 형상을 읽어냈습니다. 강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던 외갓집 근처의 비밀 장소임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란의 초월적인 능력과 강무의 과거 기억이 결합하여 3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결정적인 단서를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강무 감찰은 아버지의 원한이 담긴 비밀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한양을 은밀히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은 강무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살인 병기 천둥을 다시 추격자로 보냈습니다. 아라는 강무의 안위를 염려했지만 강무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라는 천둥의 그림자가 강무를 바짝 뒤쫓고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아란의 왕족 관상과 강무의 복수 숙명은 천둥이라는 악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강무는 아란에게 장부를 가져오기 전까지 절대 이 은신처를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아란에게도 향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강무 감찰이 비밀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떠난 뒤 아란 낭자는 천둥의 추격 그림자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천둥은 아란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강무를 잡기 위해 아란을 인질로 삼으려는 천둥과 운명을 바꾸려는 아란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가 펼쳐졌습니다. 아란은 천둥의 차가운 얼굴 뒤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학대와 버림받은 소년의 슬픈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천둥은 민대감에게 세뇌당의 살인 병기가 되었을 뿐 본래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는 천둥에게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민대감의 칼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이요. 당신의 피 묻은 칼날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요. 아란의 진심과 그림자를 읽어낸 통찰은 천둥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습니다. 천둥은 혼란 속에서 아란을 해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아란은 능력으로 강무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천둥의 잃어버린 영혼까지 구원한 것입니다. 민대감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천둥이 아란 때문에 임무에 실패하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천둥의 배신 뒤에 아란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대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무 감찰이 비밀 장부를 회수하러 떠난 틈을 타 아란을 납치하도록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아란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민대감의 저택 깊숙한 곳, 차가운 돌바닥의 비밀 지하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민대감은
아란의 황제의 관상을 자신의 욕망에 이용하고 불길한 그림자를 예언하는 혀를 영원히 뽑아버릴 악랄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아란의 운명은 최고의 악인의 소나기에 넘어갔습니다. 아란 낭자는 민 대감의 비밀 지하실에서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민 대감은 아란의 능력을 자신의 탐욕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민 대감은 아란에게 자신이 황제가 될 영원한 영광을 예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요망한 것. 내 그림자를 보는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보거라. 내가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아란은 고문과 공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대감의 탐욕스러운 관상 뒤로 꿈틀거리는 독사의 그림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란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당당하게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대감의 그림자에는 용상이 없소이다.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과 피로 물든 망나니의 칼춤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곧 파멸할 모래성이요. 황제의 관상을 지닌 아란의 강직한 기계가 악인의 탐욕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란 낭자가 민대감의 비밀 지하실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 강무 감찰은 아버지의 암호가 가리킨 외갓집 뒷산의 낡은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아란의 목숨과 바꿔 쓰는 듯 촉박했습니다. 강무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을 더듬어 낡은 마루 아래를 필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단단한 항아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강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열고 아버지의 혈서가 담긴 비밀 장부를 마침내 회수했습니다. 3년 동안 강무를 괴롭혔던 억울한 숙명을 끝낼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강무에게 남은 것은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심판하고 아란 낭자를 구원하는 결점뿐이었습니다. 강무 감찰은 아버지의 원한과 아란 낭자의 목숨이 담긴 비밀 장부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민 대감의 비밀 지하실에 갇힌 아란을 직접 구출하는 대신 조정을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무는 지체 없이 어전으로 나아가 임금에게 부정한 장부를 증거로 내밀고 민 대감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민대감은 모든 권세와 탐욕이 단 한 권의 낡은 장부 앞에서 무너지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강무는 어전에서 아란 낭자가 민대감에게 고문당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임금은 당장 민대감을 역적으로 체포하고 아란을 구출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비밀 지하실에 갇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던 아란 낭자는 갑자기 지하실 문이 열리고 관군들이 민대감을 끌고 나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민대감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발버둥 쳤습니다. 아란은 강무의 성공을 직감하고 흐느꼈습니다. 비록 그곳에 강무는 없었지만 아란은 심한으로 어전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강무, 감찰의 위대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란의 황제의 관상은 탐욕을 징벌하는 정의의 승리로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민대감의 악행은 비밀 장부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강무 감찰의 아버지 윤찬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민대감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강무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무는 자신을 추격했던 살인 병기 천둥을 찾아갔습니다. 천둥은 아란 낭자의 진심 어린 구원으로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천둥은 강무에게 스스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국법에 따른 심판을 받겠다고 참회했습니다. 아란의 사랑이 악인의 그림자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강무는 천둥의 참회를 인정하고 임금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민대감의 몰락 후 강무 감찰은 아란 낭자에게 이 관상가가 전해준 옥반지와 몰락한 왕족의 후예라는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란은 더 이상 거짓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혈통을 인정받아 천한 신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란은 강무의 용기와 사랑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의 악행과 자신의 과오를 깊이 참회하고 아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아란과 강무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아란은 황제의 관상을 지녔지만 왕좌 대신 강무 감찰과의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아란 낭자와 강무 감찰은 숱한 고난과 위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아란은 황제의 관상에 걸맞은 영광을 개인의 부나 권력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족의 지혜와 정의를 백성을 보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아란은 저작거리로 돌아가 자신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강무는 아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정의로운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뒤를 지켰습니다. 아란의 이야기는 천한 신분일지라도 진정한 덕과 사랑이 운명을 역전시키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보다 값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란은 왕좌에 오르지 않았지만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옛말의 황제의 운명은 타고난 신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고귀한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아란 낭자는 이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